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그 일시적 1주택 특례라는 게 요건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주변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팔긴 새로 샀어. 집이 2개 됐다. 그럼 얘를 팔면 일정 조건을 갖춘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요? 1주택으로 봐준다. 조건이 뭐냐면, 요 집을 바로 사면 안 되고요. 요 집을 사고 나서 얘가 뭘 해야 돼?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이 샀는데 1년이 안 됐어. 그럼 이걸 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는 거죠. 첫째 조건이 이거죠. 1년 지나고 사고. 그리고 사고 나서 얘를 몇 년 안에?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얘를 뭘로 봐줘? 2주택인데 이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아까 제가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이거 사고 1년 되자마자 얘를 사요. 그죠? 1년 지났죠? 지나자 바로 팔아. 그럼 3년 안에 파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1주택은 맞죠? 그런데 보유기간이 얘가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는 1주택으로 본다까지가 특례인 거죠. 근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무조건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물론 문제 풀 때 이럴 수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놓고 이 일반 주택에는 보유기간이 4년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한다 그래도 맞는 지문이에요. 왜? 전제 조건이 얘가 4년을 보유한 걸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갖춰서 팔면 1주택인데 4년 보유한 거니까 뭐가 돼?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무조건 비과세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이 조건 맞아야 되고 이 조건도 맞아야 된다. 그죠? 1년 지나고 사고 3년 안에 팔았을 때만. 이게 뭐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집이 2개인데 2주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자기는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3년 안에 못 팔아가지고 비과세 못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뭐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읽지 마시고 지금 설명 들은 걸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외우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277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상속 있죠. 자, 이번에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도 여러 가지 있죠. 이것도 케이스가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자, 집이 하나 있어, 내가. 그죠? 근데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 그 집이 몇 개가 됐다? 2개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뭘 팔아라? 이거 팔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주택이라는 개념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1주택 특례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기존의 집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기준이. 그죠? 그럼 얘를 팔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걸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아무 때나. 그러니까 이게 1주택 특례가 조금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애들은 몇 년 안에 팔아라 이런 게 있고요. 어떤 건 그런 게 없는 애들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기억 못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결론적으로 얘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난 헷갈려서 이건 안 할 거야.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양도세 파트 1주택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안 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는 이래서 안 하고 쟤는 저래서 안 해요. 그러면 할 게 없어. 다 제끼고 나면 뭐 있어? 거표지 부동산 세법 읽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지. 그죠? 그럼 머릿말 읽고 시험 보러 가는 머릿말. 그죠? 아닌 거죠. 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별거 없어요. 맨날 나오면 똑같은 거니까. 그죠? 패턴이. 자, 그러면 얘는 조심할 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뭐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3년. 그럼 맞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얘는 기간이 없어. 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되고 10년 있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뭘 먼저 팔아야 된다?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파시면 된다. 그러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혹시나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변에 친구나 누가 친척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얼른 가가지고 또 야, 내가 오늘 수업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너랑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들었다. 오늘 그거 하나는 너 이 케이스지? 그러니까 너 그럼 이거 팔아. 이거 몇 년 보였냐? 3년 됐지? 너 됐어.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어. 내가 오늘 배웠어. 이거 받고 이거 팔면 된대.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가서 얘기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힘들게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돈 들이고 와가지고 막 잠 안 자고 졸린데 막 아침에 이 새벽에 눈 비비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죽으라고 배워가지고 왜 알려줘? 알려주지 봐야지. 제가 시계를 왜 안 차고 시계를 안 차고 다니잖아요. 시계가 있거든. 제가 좋은 게 왜 안 차고 다녀? 내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알려줘야 되냐? 몇 시로?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시계를 무겁게 비싸게 사서 무겁게 차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날로 먹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몇 시예요? 그러면 내가 그럼 내 시계 가지고 해가지고 예 그럼 몇 시 몇 분이네? 그럼 고마워요 가는 거야. 그래서 하면 날로 먹는 거잖아요. 자기는 시계도 안 사고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안 차고 다녀. 집에 시계가 2개나 있어. 왜냐면 이거는요, 세법은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법 규정과 실무에 들어갔을 때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까지만 배우는 거 우리가 실무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제 제가 이제 아는 교수님이 이걸 전화로 물어보러 오셨어요.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케이스에 딱 보니까 그러면 얘를 팔면 1주택으로 되는 게 맞지? 라고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럼 이건 다른 문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실무적인 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 실무를 100%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게 있어요. 항상 이걸 팔면 얘가 1주택으로 봐주는 건 아니에요. 왜?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가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가 받았어. 그게 상관없어. 근데 아버지가 집 2채인데 자식이 2명이야. 하나씩 줬어. 그러면 나도 상속받고 내 동생도 상속받은 거죠. 그럼 둘이 똑같은 케이스잖아. 그럼 둘 다 이걸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주택만 혜택을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얘기해줬는데 그게 그 주택에 해당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후딱 팔았다가 나도 양주택 왕창 나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주택만 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그냥 뭐만 물어봐. 이렇게 되었을 때 뭘 먼저 팔면 얘를 먼저 팔면 이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교수님 통화 제가 이걸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집이 2개 이상이면 뭐 기준이 있어요. 법에 우리 교재도 있지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보유기간 제일 긴 거 받은 사람 집이 2개인데 하나는 5년 보유했고 하나는 2년 보유한 거 그러면 5년 보유한 거 받은 사람이 이 혜택을 봐요. 그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똑같으면 거주기간이 긴 거 그것도 똑같으면 돌아가실 당시 거주했던 집을 받은 사람 뭐 그것도 없으면 뭐 기준시가 제일 높은 거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법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실무적인 부분이 시험에서 안 물어보죠.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전화가 다시 오셨어요. 세무사무 전화했더니 세금을 내야 된다겠대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한 얘기가 있는 거야. 아들이 그 집에 아버지랑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 같이 살고 있다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원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합가를 했어. 그러면 난관이 없어. 근데 자식이 무주택자였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 1년 전에 집을 샀는데 그것도 와이프 앞으로 샀어. 또 와이프 앞으로. 복잡해요. 와이프 앞으로 사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상속을 받은 거야. 그럼 얘는 이래저래 안 돼. 왜? 본인이 2개를 다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집은 누가 앞으로 샀어? 와이프 앞으로 사고 상속은 본인이 받았어. 이건 아니죠. 근데 이 케이스는요. 본인 앞으로 받았어도 안 돼요. 왜? 집이 원래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무주택인 상태에 들어갔죠. 같은 세대원이었잖아. 그리고 나서 본인 앞으로 집을 나중에 샀죠. 그건 해당성 없어요. 이건 항상 언제 기준이야? 내가 원래 집이 원래 하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뭘 받아? 상속을 받았을 때. 이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실무적으로는요. 근데 이걸 툭 듣고 가서 내가 오늘 들었는데 이렇다더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법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아무리 자신 있게 알아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확신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막 20년 동안 뭐 이걸 해가지고 그거를 막 빠사가 돼. 아무리 빠사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분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사도 실수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했죠. 중개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뭐다? 두리뭉실. 모든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마무리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겁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 같습니다. 얘기는 막 설명을 확실하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꼭 뭘 붙여?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내가 이것만 밥 먹고 한 게 지금 몇 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삐끗하면 훅 가는 거야.
그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어디까지 물어봐? 이렇게 되면은 뭘 먼저 팔아라? 얘를 먼저 팔면 된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일반 주택과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땡, 틀리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오는 게.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대신 몇 년 안에 없다. 이거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 얘기입니다. 상속 얘기고. 자, 또 넘어가면 또 있어요. 이제 뭐 있어요? 그 뒤로 278페이지 3번에 직계존속 동거봉양하고 혼인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자,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그죠? 근데 자녀가 어떻게 했어? 합가한 거예요. 따로 살다가 집을 살다가 합가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아름답게 표장을 한 걸 보세요. 얘가 뭐라고요? 부모랑 합가했대. 왜요? 동거봉양. 무슨 뜻이에요? 동거봉양 해석하면 자식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했다. 이런 취지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하는 일이 없죠. 왜인 거예요? 합가를 모시는 게 아니라 지가 더부살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지 자식들 키워달라고. 그죠? 이런 케이스죠. 요새는 젊은 엄마들이 왜 할머니들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합가한다고 오지 말라고 한대요. 됐어. 그래요. 제가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찜질방. 그럼 찜질방 가서 앉아있으면 아줌마들이 이제 같이 쭉 앉아있잖아. 그러면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줌마 4명에 저 하나 있으면 아줌마들이 저를 벽 취급해요. 난 없는 걸로 쳐. 나는 그냥 거기 벽에 있는 항토 벽돌이다라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막. 그럼 내가 어떤 때는 아무리 내가 물론 나이가 있고 이제니까 웬만한 건 다 저기 한 대로 막 너무 무한한 얘기들을 그러면 이제 한 명이 그래요. 야, 그래 저기 아저씨 계신데 그러면 말하는 아줌마가 입사 보고 어때? 그러고 신경 안 써요. 나 벽이라니까 그냥 무투명인가 지금. 가만 별 얘기를 다 해. 막 남편 막 씹는 거, 막 시어머니 씹고 뭐 누구 얘기하고 막 그 이상한 얘기도 해요. 막 야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래. 자기들끼리 야 근데 너 뻔했냐 이러면서 뭐 아이고 돌아버린다니까. 그럼 무안해가지고 막 얼굴 속은 제가 잘 안 두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수건을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 표정 관리하려고. 그리고 이제 들어. 왜냐면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쳐다보면 동참하는 거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모르잖아. 표정. 그러면 이제 듣는 거야. 그럼 막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그걸 때린다니까 그거. 그러면 그러는 거야. 어떠나 자기는 아들이 이사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것도 학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집 옆동으로 이사 오겠다거든요. 아파트 옆동으로.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야. 왜 글리 이사 오냐니까 어머니 가까이에서 그냥 살고 싶다. 됐다고 그랬대. 가까이 안 사도 되니까 거기서 그냥 살아라겠대. 왜? 그러는 거야. 저게 내가 속을 모르냐고. 지 자식들 거기다 해놓고 내 나갈 때 맡기고 어디 가고 하려고. 그러면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옆동에 살면서 지네 할 때는 같이 살고 혼자 살고 애 뭐 할 때만 갖다 맡기고 가겠다 이거.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왜 손자를 보냐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좋아하는 찜질방도 못 오고 매일 거 아니에요. 그 손자한테. 그냥 그게 싫다는 거야. 몸도 힘들고. 내가 지금 하는 건 이제 와서 좀 살만해가지고 좀 요기할 만한데 내가 왜 손자한테 지 자식은 지가 키워 이러다니까? 그게 맞는 말이죠. 요즘에는 뭐 그렇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근데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해? 그거를 좋게 뭐라고? 동거봉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몇 개가 됐어? 2주택이 됐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결혼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건 뭐예요? 남자가 결혼하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자도 결혼하기 전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둘이 결혼했다. 어우 좋은 케이스죠. 왜요? 여자가 집 있잖아. 그죠? 그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 나를 뭘로 보고? 그렇잖아. 내가 집이 없을까봐. 혹시나 이거 집을 갖고 온 거잖아. 그럼 남자를 무시한 거잖아.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얘가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야. 마음이 넓어.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 그런 마음 이해를 그래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돼. 넓게 이해하고 나니까 집이 몇 개가 된 거요? 2개가 된 거죠. 얼마나 좋아 이거. 그죠?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집이 2개 됐다. 근데 좋아서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집이 전부 다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가 된 거죠. 둘 다. 그죠? 여기 이제 자, 이럴 때 이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이때 간다. 얘는 요거 합가하거나 요 혼인한 날로부터 둘 다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그죠? 먼저 파는 주택은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배운 거 보면 뭐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아라. 대부분이 그걸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기존의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라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 기존의 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본인 앞으로 집이 두 개인 거죠. 그죠? 내가 원래 집 하나 갖고 있어, 내 명의로. 그리고 또 하나 샀어. 그러면 기존의 일반 주택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2주택은 맞는데 명의가 다 틀리잖아요. 이건 남편 명의, 이건 부인 명의, 그죠? 이건 아버지 거로 돼 있고 이거는 자식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존의 주택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 집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뭘 먼저 팔아라, 그게 아니라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팔든 이걸 팔든 이걸 팔든 이걸 팔든 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몇 년 안에만 팔면, 5년 이내만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법은 아무거나 먼저라고 돼 있지만 현실은 만약에 팔게 되면 파는 주택은 정해져 있죠. 먼저 파는 주택은. 그죠? 자, 이 케이스는 부모님하고 자식 집이 있어. 하나를 꼭 팔아야 된다. 그럼 누구 집을 먼저 팔겠습니까? 자식이 자기 집 팔. 아직도 자식을 그렇게 믿는 거요? 아이고. 얘 먼저 팔자고 했지. 자식이 어차피 자기 집을 먼저 팔겠어요? 자기 집 팔면 자기 집 없고 부모님이 더 살아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지. 어차피 하나 팔 건 뭐라 그래? 자식은 뭐라고 생각해?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거 내가 받을 거니까 지금 팔게 되면 이거 먼저 팔자고지. 뻔한 거죠. 남편 명의하고 부인 명의 집이 하나 있어요. 어느 걸 먼저 팔겠어요? 야, 지금 부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남편이 굉장히 행복하신 거죠. 남편이 권위가 있고 아직도 가장에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은 100 중에 2명 정도고 나머지 98명 여기 이분들은 뭐예요? 내 걸 먼저 팔겠죠. 왜?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이거 먼저 팔아 그러겠죠. 왜? 이건 자기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럼 와이프가 내 명의 거 먼저 팔았게 그래요? 아유, 그런 부인 있으면 좋은 분이.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그런 사람 있으면 남편들 잘해야 됩니다. 부인한테. 그래서 얘를 먼저 팔겠지, 남편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 먼저 팔지는 그 집에 누가, 그죠? 갑이냐, 남편이 갑이냐, 을이 갑이냐, 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어쨌든 각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주택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은 왜 이걸 정했냐면 만약에 법으로요. 부모님 집을 먼저 팔아라 라고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둘이 사시는데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얘는 이제 집을 사가지고 애 둘하고 넷이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팔고 1, 2 학가를 하래요. 학가에서 이 집을 팔으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40평째 집을 팔고 부모님 둘이 이 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학가해가지고 여기서 6명이 홍분의 가족처럼 같이 살아라.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는 모르잖아요. 남편은 서울에 집이 있고요. 와이프는 부산에 집이 하나 있는데 남편 집을 무조건 먼저 팔아야 된대. 근데 직장이 부산이야, 남편 직장이. 그럼 어떡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부인 거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 둘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얘는 뭐다?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어느 거? 아무거나.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는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고요. 여기는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전입신고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5년이고 얘는 뭐예요? 예, 동거원 날 아니고 동거는 아니에요. 동거 말고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예요. 어떤 사람부터 동거원 날부터 5년 그러면 안 돼요. 동거는 아니고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뭐 천천히 하는 게 좋죠.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살아봐야 알거든. 막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이 막 대줄이야. 막 자기만 깔끔하고 이런 사람 많거든, 여자들. 어떤 여자들은 그런 데나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의 동선을 안다, 동선을. 왜? 현관에 신발 탁 집어내불고 올라가면서 하나 벗어놓고 또 저마치 가면서 또 하나 벗어놓고 와이프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이때잖아. 옷을 그대로 가면서 쭉 벗는 데잖아. 스커트 벗고 웃두리 벗고 뭐 벗고 해서 그다음 어딜 가서 목욕탕 저기 들어간 거지, 샤워실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결혼을 해봐야 된다. 살아봐야 된다니까. 6개월쯤 지났다가 혼인신고를 해야 돼. 그죠? 특이한 케이스는 일찍 해야 되고 옛날에 박경림이가 그랬잖아요. 그 혼인신고 미리 했다잖아, 박경림이. 박경림 일찍 해야 돼. 왜? 남편이 잘생겼거든요, 걔가. 남편이 그 짝짓기 프로그램 그 사회 보다가 출연자 했었어요. 근데 출연자하고 박경림이 결혼한 거 아니야. 그 남편이 잘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러니까 박경림 혼인신고 미리 했다잖아. 그런 경우 미리 해야 돼.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막 결혼하고 혼인신고 빨리 하고 싶잖아요. 얼른 했거든. 막 왜? 그 해가지고 막 등본 떼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 여기 막. 야, 내리 입고 우리 아이폰이 있으면 막 되게 좋잖아. 이게 족쇄일지를 몰랐지. 그때는 이게 이런지는 몰랐지. 그때는 막 너무 좋았는데 그게 한번 딱 엮이니까 참 이거 풀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애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는. 그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라 정해진 게 아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그런 얘기다. 자, 보시면 되고. 5번, 6번하고 뭐 7번은 대충 뭐 그건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간 8번에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라고 돼 있죠? 280페이지 8번에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임대주택 있어요. 임대주택. 그죠?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집 5채를 갖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5채 임대하는 사람이 집은 5채 있는데 임대하고 자기는 전세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본인이 사는 집이 하나 있어요. 거주하는 집이. 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갑거면 자, 얘는 집 몇 채예요? 6채죠. 그죠? 임대사업 주택 있는 거 5채하고 본인 사는 집. 자, 이 상태에서 요걸 팔면 얘는 몇 주택자예요? 6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팔면 얘를 뭘로 봐줘? 1세대 1주택으로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얘기죠.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주택을 팔게 되면 이것도 뭘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이거는요, 정부에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죠. 집 6채나 되는데. 이걸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갖다 1주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1주택이 되려면 그 문제 지문이 뭐냐면 내용이 임대주택 외 뭐 하는 주택을요? 거주하는 주택을 팔았을 때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그 집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럼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전제 조건이 여기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거주주택을 파는데 거주한 집을 판다고 하면서 거주한 적이 없어. 그럼 혜택이 없어요. 근데 의무 규정이에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보유는 2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왜? 내가 그 집에 살기를 2년 살았다는 얘기라 그러면 당연히 보유는 2년 넘었겠죠. 그럼 얘는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비과세. 그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거주주택은 뭘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이 1주택이 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집이 여러 채 있을 때 비과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저한테 집이 세 채인데 이게 이제 비과세는 받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팔기는 그렇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럼 선생님 이게 2채를 임대사업자를 내고 하나 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왜? 세 채니까 요즘엔 집 하나 가도 임대사업자 낼 수 있거든요. 그럼 2채 임대사업자 돼서 임대하고 본인 살고 있는 집을 거주주택이잖아요. 그럼 그거 팔면 되죠. 그럼 2년 거주했었으니까 보유하면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요 집은 의무적으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팔면 추징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럼 나중에 또 거주집이 있을 거야, 또 하나. 그죠? 그럼 얘도 나중에 팔면 또 비과세 받아요. 근데 계속 받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또 있어. 막 또, 왜? 이거 팔았으니까 또 내가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또 팔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전체를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쨌든 얘는 뭐다? 뭘 팔면 된다? 거주하는 집을 팔면 된다. 대신 뭘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1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뭐 입주권 이런 거 나오는데 걔는 볼 거 없습니다. 그 뒤에 입주권 얘기들은 뭐 거의 나중에 한 5, 6월 달쯤에서 입주권에 관한 얘기는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교재에 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286페이지로 가면 10번에 봐놔요. 양도세, 납세,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운 건 이거죠. 비과세, 그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다 배운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세대 구성의 예외 규정, 1주택의 예외 규정,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 배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이제 보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기억이 나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주는 경우 있다 했죠? 자, 몇 살 이상이면 된다? 30세. 훌륭하십니다. 그죠? 여자 나이. 30세 이상. 그리고 경력사원들이 있다 했죠. 경력사원들. 배우자가 사망하셨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뭐 최저생계비 하면서 길게 나오면 된다 그랬죠. 이거예요. 그죠? 이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보는 예외 규정이죠. 이거 배운 지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추세면 10개 이상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만 기억하고 정작 시험 볼 때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배우자. 그 다음에 1주택이라겠죠? 집이 하나. 그죠? 근데 하나인데,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규정이 있다 했죠? 자,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집을 사가지고, 이걸 팔면 되는데, 요거 사고 몇 년 지나고 사야 된다?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몇 년 안에 팔면? 3년 안에 팔면, 얘는 뭘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거 말고 상속받았어. 내 집이 하나 있는데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개가 되면 뭘 팔아라? 당연히 이걸 팔아라.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때나 팔면 돼요. 대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거부경 혼인이라 했죠?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합가하거나 아니면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되면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내가 임대하는 주택이 있고 내가 거주하는 집이 있다. 자, 그러면 뭘 팔면? 거주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봐주는데 얘는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만 혜택을 본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은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지문만 조금 바꾸는 거지. 그런 것들은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경험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의 이외에는 이제 뭐라 했어요?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설 임대주택이다 했죠? 얘는 뭐 하면 된다고요? 얘는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조건 있는 게 수용. 자, 수용도 뭐다? 수용은 무조건 뭐예요? 보유, 거주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 왜?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그렇다 했죠. 요거 말고도 있다 했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보유, 거주 상관이 없는데 대신 뭐요? 못 팔게 되면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팔려요. 그러니까 요즘 이민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이민 엄청 많이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엊그제도 필리핀에서 살인사건 난 거, 총기 사건. 올해만 필리핀에서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청부살이에요, 청부살. 거기는 우리나라 돈은 뭐 몇십만 원 주면 청부살인 해준대요. 몇십만 원, 30만 원 주면 알았다고 가서 한대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사업하다가 이제 이게 생기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청부살인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잘. 그죠? 근데 거기는 돈만 주면 하는 거야. 이번에 살인사건 난 것도 사업상 문제가 되니까 한국 사람이 청부한 거야. 그래서 필리핀 사람 죽인 거죠. 살벌한 세상이네. 동남아 쪽은 좀 힘듭니다. 가면 잘못하면 이건 왜 가? 한국에서 그냥 살지. 나가봤자 거기에 그죠.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하긴 한국에서 워낙에 저기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에 살듯이 외국 가 살면 돈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탁소를 많이 한대요. 세탁소. 한국 사람들은 세탁소 가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따 저녁 때 꼭 입어야 된다. 그럼 해주잖아. 그죠? 저희 때 가면 해주잖아, 드라이. 근데 외국은 갖다 맡기면 세탁소 주인 마음이래잖아. 언제 찾을지는 가봐야 한다는 거. 그 주인이 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잖아요. 차도 딱 고치면 아침에 맡기면 어떻게 돼? 이거 언제 와요? 2시간 있다 고쳐준다잖아요. 외국은 어디 라오스에서 그거 하시는 분인데 나오는 TV 보니까 아침에 맡기면 오늘 찾을지 내일 찾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은. 왜? 그 사람 마음 내키는데 고쳐준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아침 6시, 7시면 문 열어. 그죠? 정비소. 그리고 막 8시, 9시까지 일해. 그리고 맡긴 뭐요? 한두 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고쳐준다는 거지. 그렇게 이러면 다 돈 번다니까. 여기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외국 가자, 외국 가서. 가서 부동산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동네는 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잖아. 호주에 이민 많이 가잖아. 부동산 투기라. 중국 가니까 중국 부동산 투기. 왜? 배운 게 그거죠. 우리끼리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거지. 올라가니까 외국 걔들이 뭐야? 구경 오라? 하는 거 이제 뭐야? 현지인들 막 들어오는 거죠. 너 잘 걸렸어. 이제 죽는 거야. 배운 거. 그거 하는 거지 뭐. 여기서 왜 중개해버려? 외국 가서 하면 되지. 그 다음에 1년 이상 뭐만 하면 돼요? 거주. 그죠? 보유가 아니고 뭐? 거주만 하면 된다. 부득이한 경우 치약상 형편, 유초중 제외고 그 다음에 질병 치료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를 가죠. 근데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만약에 학교 때문에 갔는데 얘가 원주시에서 원주시로 갔어. 이사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남의 동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군으로 가면 안 되고 타시군으로 가요. 타시군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1년 이상 거주 외웠어요. 거주 외워가지고 거주 나왔어.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동일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는 비과세한다. 근데 맞았다고 그럼 땡 틀린 거죠. 동일시군으로 가면 안 되고 타시군으로 가요. 다른 동네로 가야 됩니다. 왜?
통학하기 힘들어서 간다는데 원주시에서 지가 물어봤자지,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춘천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유거주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286페이지 양도세 납세 절차가 나옵니다. 그거 다 했어요, 이제. 그죠? 자, 양도세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납부. 신고납부. 당연히 신고납부.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도 내가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신고납부 조세가 뭐가 있었냐면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도세가 신고납부예요. 보유세 두 개인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보통징수고, 그죠? 근데 얘는 기존에 배웠던 취등록세가 좀 달라요. 왜? 이 신고납부가 얘는 뭐가 있어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어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근데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고 납세 막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어디 가면 뭐 납세라고 신고 납부 안 하고 신고 납세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납세나 납부나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뭐요? 네가 가서 신고 돈 내라는 얘기야. 근데 국세는 뭐 신고 납세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시험 볼 때 양도세 시험 볼 때는 신고 납세한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신고 납부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예민해가지고 막 그걸 막 고민하는 거 막 와서 선생님 여기는 신고 납부라고 돼. 이건 신고 납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 틀리고 맞진 않아요. 근데 중개사법을 자꾸 하니까 민감해져. 중개사법을 잘하면. 그리고 중개사법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민감해져. 뭐 글자 하나에 민감해져. 글자 하나에 따라. 왜? 중개사법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and냐 or냐, 그죠? 미치냐 또는이냐에 따라서 답이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의미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민감하죠. 근데 그건 중개사법 얘기고 다른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얘기했죠. 깔끔한 과목이라고. 깨운하게 그냥 기문 기고 아니면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쪼잔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예정신고도 있고 뭐도 있다? 확정신고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정신고는 뭐예요? 미리 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예정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쟤는 과세 대상에 따라 틀려요. 1번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주식 등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부동산 등이란 뭘 얘기할까요?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양도세 과세 대상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5개가 있는데 걔는 2개의 그룹으로 항상 나눈다. 누구만 따로? 주식만 따로. 여기 주식 따로 돼 있네요.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요? 주식을 뺀 나머지 4개를 말하는 거죠. 토건부기,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요 4개는 예정신고 기한이 똑같고 주식은 따로 틀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2개의 그룹으로 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 이런 예정신고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죠.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된다. 그죠? 자, 주식 등은 양도 1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리죠? 위에 건 양도 1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 그랬고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둘 다 2개월은 똑같은데 앞에 기준이 좀 다르죠. 그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동산 등, 즉 토지 등을 만약에 했다.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12월 24일인가요? 24일. 제가 말했죠. 본인이 내가 부동산 공인 중에서 공부를 할 자세가 돼 있는지,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계신 분들은 아직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날짜가 며칠이니까 24일. 그럼 내일이 며칠? 25일. 이런 분들은 공부할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왜? 공인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면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뭐만 알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요일은 잘하는데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중개사는 오로지 뭐만 있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월요일 뭐, 화요일 뭐, 수요일 뭐, 목요일은 세법, 내일은 공법, 토요일은 공시법. 여기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뭐만 생각해? 며칠은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이 금요일은 뭐죠? 금요일은 공법이고 토요일은 뭐더라? 토요일은 공시법. 이거거든.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오늘 며칠? 24일. 오늘 22일.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 거짓말인가? 제가 날짜를 진짜 잘 기억 못해요.
농담해 진짜로. 왜? 저도 똑같거든요.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어디? 저도 똑같아요. 화요일은 평촌 어디 속 가고, 수요일은 뭐 안산 어디 가고, 목요일은 원주고, 금요일은 어디 가고, 토요일날은 뭐 어디 저기 가고, 천안 가고. 그럼 우리도 맨날 그거야. 오늘 무슨 일? 아,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은 어디 가고, 화요일은 저기 가고. 이거죠. 그럼 며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드가 돼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이제. 아직도 날짜를 뻣뻣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분도 있어요. 날짜도 기억하고 요일도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나갈 때, 중개사 사무소 지나갈 때 아직도 이렇게 고개 들고 가는 사람 아직 멀었어. 거기 지나갈 때 왠지 약간 겸손한 마음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이죠. 왜? 아시죠? 공부해보니까 그 떡방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떡방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야, 무슨 생각이 저 사람 어떻게 저걸 땄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게 된 거지. 아직도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공부를 아직 덜 한 거지. 한번 견뎌봐야지. 더 해봐야지. 그래야 좀 지나면 이제 막 고개 숙여.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이렇게 되는 거지.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오늘 24일이에요. 자, 근데 오늘 땅을 팔았어요. 땅을 왜 팔았어요? 마누라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파는 거죠. 땅 팔아서 사주는 거죠. 땅 팔아서 인형을 사주기로 했어요. 인형을. 자. 그 곰인형. 그죠? 그 곰인형을 사가지고 올해는 넘어갑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 그런 거 하나 사주고 뭐 1년은. 올해는 넘어가요. 이제 1월 1일 해 바뀌면 또 새로운 마음이 또 다른 얘기 하겠지만 아직까지 딴 얘기 없어요. 왜? 아직도 곰이 그 소파에 아직도 앉아있거든요. 뻗었지. 소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걔가 이렇게 뚝 앉아있다니까 다리 딱 이렇게 하고 밑에다 여기 이어가지고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사달라고 안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안 해요. 왜? 저기 양심 있잖아. 거기 있는데 그죠? 얘기를 안 해요. 자 보세요. 토지를 팔았어. 땅 팔았어요. 선물 사주려고. 자 그러면 선물 사주는 건데 뭘 해야 돼?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얘는 언제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될까요? 2월 8일. 그쵸? 2월 달은 보통 28일, 29일이니까 2월 말까지 하면 돼. 2월 말까지. 그죠? 왜 그래요? 이것도 있잖아요. 양도일이 12월 24일이죠. 근데 이날부터 2개월이 아니라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면 다음 달 말, 그 다음 달 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하시면 돼요. 그죠? 2월 말. 됐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거 맞춰보 정답인지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주식이 먹은 양도세 예정신고 나와서 문제가. 근데 7월 28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OX. 7월 28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된다. 8월 30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큰달 작은 달 몰라요. 이거 7, 8은 큰 달이죠? 왜요? 얘는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날짜로 나면 무조건 말일이 나와야 정답. 말일이. 그죠? 그러니까 7월은 7월 31일이 말일이잖아. 그럼 7월 30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예정신고 신고납부에 틀린 걸,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시 해놓고 1번 해가지고 뭐 토지 어쩌고저쩌고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 해야 된다. 그냥 물 것도 없는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왜? 말일. 왜 그래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시작을 언제 써? 말일에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했었죠. 이 30일하고 1개월은 다르다고. 그죠? 오늘이 12월 24일이에요. 자, 30일 후 며칠이에요? 30일 후 그러면 1월 23일이에요. 1개월 후. 그죠? 이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1개월은 뭐예요? 오늘부터 1개월 후면 다음 달 오늘. 오늘부터 2개월 후 그러면 다다음 달 오늘. 이해가시죠? 근데 날짜는 30일은 뭐예요? 왜 다음 달 24일이 아니에요? 이번 달이 31일까지잖아. 큰 달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빼줘야죠. 그러니까 개월은 뭐라겠어요? 날짜로 따지면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지금부터 1개월 후 그럼 날짜로 며칠이에요? 31일인 거지. 왜 그런지 아시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뭐다? 얘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날짜가 나온 게 며칠? 2개월이잖아. 그럼 뭐예요? 시작을 말일에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끝나는 것도 언제야? 다다음 달 말일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말일이고 얘도 말일이니까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달이 나오면 무조건 날짜는 뭐예요? 말일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죠?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날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12월 24일.
언제 2월달이죠. 얘도 2월 말이지. 왜 그래요? 분기. 12개월, 12월 4분기로 나누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잖아. 그럼 12월달은 12월 말이 분기 말이잖아요. 그 얘기죠? 아시죠? 근데 이게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분기말, 이게 분기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다 3월이 분기말이고, 그죠? 12월달은 12월달이 분기말이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2개월이잖아. 그러면 뭐요? 2월 말. 그런 거 없어요. 3, 6, 9, 12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3, 6, 9, 12. 그죠? 하나만 더 해보고 쉬겠습니다. 4월 1일. 그죠? 토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토지. 그죠? 주식은? 그죠? 1, 2, 3, 4, 5, 6이잖아. 4월 1일부터 4월 달이니까 4, 5, 6. 분기말이 언제야? 6월 말이죠. 여기부터 2개월이니까 7, 8. 그죠? 그거 없어요. 뭐 이게 여기까지 건 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분기말이고 나머지는 뭐다?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뭐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건 뭐 쉬겠습니다. 이제 잠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하고 마무리 짓고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